안녕하세요. 사건 이슈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통장을 꺼내든 순간이었답니다. 손가락이 말을 안 듣더군요. 잔액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딸 결혼 준비로 시작한 지 2달 만의 일이었죠. 올해 62살입니다. 수원 빌라 전세방에서 딸 소연이 하나 키우며 살아왔죠. 가계부는 30년째 써오고 있었습니다. 이달치 이체 내역, 지난달 적금 해지 금액, 전부 날짜별로 적어두는 버릇이었더군요. 그 꼼꼼함이 나중에 무슨 소용이 될 줄은 그때는 꿈에도 몰랐거든요. 소연이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반가운 반, 걱정 반. 혼자 키운 아이라 더 그랬던 것이었답니다. 전날 밤에 소연이 좋아하는 시래기 국을 끓여놓고 반찬 3가지를 더 만들었습니다. 뚜껑이 꽉 맞지 않는 낡은 반찬통에 담아서.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으니까요. 상견례는 3월 초이었던 것입니다. 벚꽃이 막 봉오리를 맺을 무렵이었죠. 소연이 예비 시어머니 곽영자라는 분이 먼저 자리에 앉아 계셨습니다. 손목에 시계가 반짝였습니다. 첫눈에 단정한 분이라고 생각했더군요. 말씀도 낮고 점잖으셨습니다. 그분이 상견례 자리에서 꺼낸 말은 이랬습니다. 저희 집은 예단 전통이 있어요. 형식이 중요한 집안이라서요. 봉투 안에 목록이 들어있었습니다. 한복 2벌, 이불 세트, 예물시계. 항목마다 단가가 적혀 있었더군요. 합산하면 2천만 원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집에 오는 버스 안에서 그 목록을 다시 펼쳐보았죠. 이불 세트, 한복, 예물시계. 손이 차가워졌습니다. 전세금 2,400만 원. 30년이었습니다. 30년 모은 돈이었더군요. 그래도 생각했습니다. 딸 하나 시집 보내는 건데 이 정도는 해줘야지. 목록 끝에 작은 글씨로 적힌 한 줄은 그때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추가 요청 사항은 추후 협의. 그 5글자가 무슨 뜻인지 그날 밤은 몰랐습니다. 목록을 받은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사돈어머니한테서 문자가 왔더군요. 이불 세트 브랜드를 바꿔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목록에 있던 것보다 한 단계 높은 거였죠. 가격 차이가 40만 원이었답니다. 참았습니다. 딴 시집 가는 건데 이 정도야 그렇게 생각하며 넘겼죠. 그런데 열흘쯤 뒤 이번엔 예물 시계였습니다. 브랜드가 바뀌었더군요. 문자 한 줄이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게 기본이라고. 저는 그 문자를 3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딸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소연아, 이거 알고 있었어? 딸은 잠깐 침묵하더군요. 엄마, 미안해. 내가 말 못했어. 그뿐이었습니다. 더 묻지 못했죠. 딸 목소리에 뭔가 눌린 것 같아서 그냥 괜찮다고 했습니다. 괜찮지 않은데. 쌀 한 포대가 바닥날 때쯤이었습니다. 3번째 문자가 왔더군요. 이번엔 한복이었습니다. 신부 어머니 한복은 원래 신부 측에서 일습을 갖춰야 한다고, 우리 집 전통이 그렇다고. 저는 그 문자를 읽고 부엌 싱크대에 기댔습니다. 무릎이 조금 풀렸거든요. 사돈어머니를 한 번이라도 붙잡고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대체 그 전통이 어디서 나온 건지. 그런데 말이 안 나왔더군요. 체면 때문이었습니다. 딸이 거기서 살아야 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한마디 잘못하면 딸이 고생한다는 생각이 먼저였죠. 그 무렵 소연이한테서 전화가 온 것입니다. 조심스러운 목소리였더군요. 엄마, 나 걱정돼서. 엄마 요즘 밥은 먹어? 밥. 묻는 게 밥이었습니다. 딸도 알고 있었던 거죠. 엄마가 어떤 상태인지.
그런데도 시어머니한테는 아무 말 못하는 것도 저는 그냥 웃었습니다. 잘 먹는다고. 30년째 쓰는 파란 줄 노트. 날짜 옆에 숫자를 적어 내려갔더군요. 이불, 시계, 한복, 추가 한복. 합산을 해보았더군요. 처음 목록보다 이미 60만 원이 넘어 있었습니다. 그때 다시 문자가 왔습니다. 짧았죠. 명희 씨, 예단한 포장은 어느 업체로 하실 건가요? 좋은 대로 해야 체면이 서죠. 한 포장. 그것도 저한테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비용도 저한테 묻는 거였겠죠.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어요. 그날 밤 적금 통장을 꺼냈더군요. 소연이 돌잔치 때부터 넣어온 거였더군요. 32년. 그 안에 420만 원이 있었습니다. 해지 신청서에 도장을 찍으면서 손이 멈칫했습니다. 한 번만, 이번 한 번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목록 끝에 적힌 그 5글자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추가 요청 사항은 추후 협의. 이번이 마지막이 아닐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었습니다.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한번 내려놓았답니다. 밥알이 목을 넘어가질 않았거든요. 결혼식까지 사흘이 남은 날이었습니다. 예식장 계약도 끝났고 혼수도 다 보냈고 이제는 정말 다 됐다 싶었어요. 그날 저녁 소연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번호가 뜨는 순간부터 뭔가 이상했더군요. 보통은 카톡으로 연락하는 아이거든요. 엄마, 나야. 목소리가 낮았답니다. 조용하고 어딘가 꺼져 있는 소리였죠. 시어머니가 현금으로 좀 더 해달라는데 500만 원. 숨이 딱 막혔더군요. 500만 원? 이미 예단 품목값으로 2,400만 원을 냈는데 추가 현금으로 500을 더 달라는 거였습니다. 전화기를 든 손에 힘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엄마, 미안해. 나도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식 전날이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 말이 귓속에 박혔습니다. 참았습니다. 딸 앞에서는 항상 그랬으니까요. 알았어. 엄마가 생각해 볼게. 전화를 끊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거실 불을 켜지 않은 채였죠. 창밖에 가로등 불빛이 노랗게 들어왔답니다. 잠시 후 전화벨이 다시 울렸습니다. 소연이가 아니었습니다. 곽영자 여사님이었어요. 따님 어머니, 제가 직접 드리는 전화예요. 목소리는 여전히 점잖았습니다. 그게 더 서늘했죠. 저희 쪽 예단 관례가 있어서요. 이 정도 성의는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이 정도 성의.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결혼식이 코앞인데 이러시면 저도 난처해요. 난처하다는 말을 들으면서 이상하게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30년 넘게 모은 돈을 다 내놓고 적금까지 깼는데 이 사람 눈에는 그게 성의가 아니었던 겁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그냥 끊었어요. 그냥. 방으로 들어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30년 가계부가 거기 있었더군요. 올해 쓰기 시작한 것만 해도 이미 2권이었습니다. 날짜별로, 금액별로 한 줄도 빠진 게 없는 기록이었죠. 이체한 날짜, 금액, 품목명 전부 적혀 있었습니다. 메모칸에는 제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더군요. 소연이 잘 살라고. 한참을 그 줄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다 새 공책을 꺼냈어요. 첫 페이지를 펼쳤더군요. 날짜부터 다시 적기 시작했습니다. 1월 14일, 첫 번째 이체,
품목, 금액, 두 번째, 세 번째. 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줄 한 줄 꾹꾹 눌러서. 이대로는 안 됩니다. 소연이 결혼식 전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그 밤에 딸의 행복을 빌지 않았더군요. 공책 한 권을 다 채웠습니다. 결혼식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소연이 드레스를 입기 전 저는 딸을 불렀어요. 식장 대기실 한쪽 구석, 접이식 의자 2개를 당겨 마주 앉았습니다. 공책을 꺼냈답니다. 표지가 다른 30년 된 가계부 대신 그날 밤 새로 쓴 공책이었죠. 딸 앞에 펼쳐놓았어요. 소연이 첫 줄을 읽더군요. 날짜, 품목, 금액,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페이지를 넘기는 손이 느려졌습니다. 엄마, 이게 다 얼마야? 소연이 공책을 덮었습니다. 한참 거울을 보았습니다. 입술을 꽉 다물더니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나 같이 갈게. 식이 끝나고 2시간 뒤였습니다. 하객이 빠진 연회장 한 켠, 테이블 3개가 붙어있는 곳에 곽영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진주 목걸이에 자주색 한복, 여전히 웃음기가 가시지 않은 얼굴이었죠. 저는 그 맞은편에 앉았더군요. 소연이 제 오른쪽에 앉더군요. 아무 말 없이 공책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카카오톡 출력물을 가지런히 놓았어요. 미란이 알려준 대로 날짜별 이체 내역서까지 3장을 겹쳐서. 이게 뭔가요, 명희 씨? 저는 대답 대신 첫 장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1월 14일 400만 원, 2월 2, 350만 원. 여기 사돈 어머니가 직접 보내신 카톡이에요. 품목이 다 적혀 있었답니다. 곽영자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훑어보는 척 하더군요. 잠시 후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다 제가 요청한 게 아니에요.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순간이었답니다. 소연이 한마디 더 했습니다. 어머니, 여기 어머니 전화번호로 온 메시지예요. 날짜도 금액도 품목도 다 어머니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곽영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목걸이 쪽으로 손이 올라가더니 그대로 멈췄어요. 입술이 한 번 열렸다 다시 닫혔습니다. 저는 마지막 장을 꺼냈습니다. 합계가 적힌 줄에 빨간 볼펜으로 밑줄을 그어둔 페이지였죠. 총 2,300만 원입니다. 돌려받고 싶어요. 긴 침묵이었습니다. 연회장 밖에서 설거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릇 부딪히는 소리, 물 내려가는 소리, 그 소리만 들렸습니다. 소연아, 이게 무슨 일이야? 어머니한테 왜 이러는 거야? 어머니, 저는 지금 우리 엄마 편이에요. 곽영자가 소연을 바라봤습니다. 소연은 눈을 피하지 않았어요. 그게 전부였죠. 합의서는 그날 저녁 작성됐습니다. 소연의 남편이 어머니를 설득했고 곽영자는 끝내 한마디도 더 하지 못한 채 서명란에 이름을 눌러 적었습니다. 볼펜 끝이 종이를 긁는 소리가 났더군요. 짧고 건조한 소리였습니다. 소연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는데 꼭 쥐더군요. 식장 밖으로 나왔을 때 벚꽃이 지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한번 불었고 꽃잎 몇 장이 코트 어깨에 내려앉았어요. 떨어내지 않았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2달이 지났습니다. 봄이 다 가고 창가에 심어둔 제라늄이 2번 꽃을 피웠더군요. 그 사이 별일은 없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고 밥하고 빨래 널고 저녁이면 TV 앞에 앉아 뉴스를 보다가 잠이 들었죠. 예전과 다를 것 없는 하루들이었습니다. 지난 주말 소연이 사위와 함께 왔습니다.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했는데 딸이 두부 한 모와 고등어 2마리를 사들고 왔더군요.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웃는 얼굴이 어쩐지 홀가분해 보였습니다. 밥상을 차리는 동안 딸이 옆에 서서 설거지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앞치마를 두르는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어깨가 제 어릴 적 어머니를 닮아 있더군요.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왜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그랬더군요. 문이 닫히고 나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집이 조용했답니다. 설거지 물소리가 멀어지고 바람이 창틈으로 조금 들어왔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수첩이 거기 있었답니다. 30년 가계부 옆에 나란히. 꺼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덮어두었죠. 이미 끝난 일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저와 비슷한 자리에 계신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체면 때문에, 딸 때문에, 혹은 그냥 참는 게 편해서. 속으로 삭히고 혼자 계산하고 밤에 통장을 들여다보셨던 분들. 그게 약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버텨온 것 자체가 이미 충분히 단단한 사람이었다는 뜻이더군요. 요즘은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을 먼저 엽니다. 바람이 들어오고 제라늄 잎이 살짝 흔들립니다. 그걸 보면서 커피 한 잔. 그것만으로도 하루가 시작되는 요즘.